안녕하세요. 밴쿠버 생활백서의 소니아 제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캐나다에서 이력서 쓰는 방법이에요. 이 주제를 갖고 왔냐면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는 이력서를 많이 받아봤어요. 물론 제가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력서를 보다가 정말 헛웃음이 나올 때가 정말 많거든요. 물론 거기 이력서 낸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유학생이라든가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온 거죠. 다른 나라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이력서를 많이 내요. 근데 보면은 어쩔 때는 뭐 사진이 붙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A4 반장짜리를 낸 사람도 있고 터무니없는 이력서가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얘네들은 정말 이력서 쓰는 방법을 모르나? 한 번도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캐나다 와서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두 번의 사서 컬리지를 다녔어요. 이 세 군데에서 저는 이력서 쓰는 거를 다 배웠어요. 그래서 물론 이 배운다고 해서 뭐 실전에 쓰면은 뭐 그게 바로 합격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가지고 이력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틀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력서 제출하는 데는 정말 무난하거든요.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크리에이티브한 이력서를 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취업을 했을 때 필요한 이력서를 생각했을 때 진짜 기본적인 것만 써도 되는 것인데 너무 거창하고 빽빽하고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와 캐나다 이력서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 바로 사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진 들어가는 게 필수잖아요. 이 사진에 따라서 이제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사진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문화마다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력서 쓸 때 가장 중요한 점 제가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캐나다의 이력서는 사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능력으로 저는 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 번째는 장수. 제일 무난한 게 2장이에요. 2장에서 3장까지. 근데 마지막 장은 약간 추천인의 정보 정도만 적는 거라서 2장까지가 제일 적절한 이력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당연한 거지만 사이즈는 그냥 여기서는 레터 사이즈, A4 사이즈 이 정도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막 A4 반쪽짜리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A4 반쪽짜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 마지막으로 이 스탬플 있죠. 스탬플러를 찍지 않습니다. 그럼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각 장마다 제가 또 보여드릴 거예요. 왜 이 스탬플러를 찍지 말아야 되는지 각 장마다 자기가 이름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스탬플러 대신에 클립 있죠. 페이퍼 클립 그걸 이용해서 차라리 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력서 쓰는 데는 무난하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력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제 첫 번째 레주메인데요. 보시면 다 옛날 거라서 정보도 다 옛날 거라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쓰실 때는 자기 이름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써나장이고 제 영어 이름은 소니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니아라고 가로로 이렇게 쳤습니다. 이 첫 번째 이거는 제가 거의 캐나다 처음 와서 학교에서 바로 배우자마자 레저메를 썼던 거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아웃라인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름을 먼저 쓰시고요. 여기 이름 쓰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소. 이 주소도 씁니다. 저는 지금 이 주소에 살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주소를 먼저 쓰고요. 다음에 들어갈 정보가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맷은 제가 이렇게 나눠서 썼는데 나중에 보여드릴 정보를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바로 아래다 썼거든요. 보통 그런 포맷을 많이 써요. 어쨌든 이 첫 번째 머리글 있죠. 이 머리글에는 자기 정보를 간략하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났으면 바로 오브젝트, 목적. 이 오브젝트 내가 왜 이 이력서를 쓰는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오브젝트 하고 그 오브젝트 이유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 이제 학력을 쓰는 거예요. education.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는 것, 그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 UCCBT라고 지금은 없어진 학교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UCCBT 강조를 해주고 콤마 쓰고 뭐 이런 것까지 안 나오게 할게요. 어느 도시에서 그리고 어느 나라 캐나다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또 어떤 스터디를 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내가 이제 에듀케이션 캐나다에서 되도록이면 당연히 캐나다에서의 경험이 많은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써줘야 되지 않는 2016년도 이건 이제 어학원 다닐 때구나. 이 어학원 다녔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쓰는 거. 내가 어디서 영어를 배웠는지. 이 SEC라고 이 학교도 없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몇 월 며칠부터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딱 명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에 있는 정보를 대해서 이제 써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뭐 제가 이렇게 다녔다는 거 써주고, 에듀케이션은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어쨌든 최신 것만 써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스킬,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쓰시면 돼요. 뭐 저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 워드 프로세스나 저 디자인 쪽 일을 했었으니까 그 내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experience, 이제 경험을 써야 되는 거죠. 일 경력에 대해서 경력을 써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한인마트, 킴스마트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뭐 이게 일을 쓴 다음에 그 구체적인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했던 것, 다시 말하지만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쓰시면 돼요. 캐나다에서의 되도록 정말, 그래서 뭐라고 그랬지? 그 발론티어 같은 거 있잖아요. 발론티어 같은 것도 다 쓰시면 돼요. 어쨌든 경력이 되니까. 최대한 캐나다에서 많이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많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랭귀지 스쿨에서 발론티어로 일을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쓰고 언제부터 일했다 쓰시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어쨌든 내가 한국의 경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한국에서의 경험도 쓰고, 뭐 요가 인스트럭터 했다고 저도 썼죠. 뭐 필요 없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거 경험은 솔직히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장에서 두 장 정도가 제일 리저너블 하기 때문에 그 두 장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짜내서 썼어요. 그리고 이 언어 같은 거는 이제 자기가 상을 받았던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쓰는 건데, 없으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일단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컬리지를 다니면서 받았던 서티피케이트를 죄다 썼어요. 일단 허스피탈리티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자격증까지 있으면 정말 좋으니까 좋겠죠. 지금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실수 같은 게 좀 보이는데, 일단 이게 두 장으로 한 장이면 상관없는데 두 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두 장으로 나눠졌을 때 이 머릿말 있죠. 이 머릿말이 그 다음 페이지에도 왔어야 돼요. 다음 페이지에도 이 머릿말이 왔어야 되는데 머릿말을 안 왔네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제가 처음 컬리지 캐나다 와서 처음 그 이력서 쓰는 방법을 배웠을 때 쓰는 거고, 이름 썼고 주소 썼고 이메일 썼고 전화번호 이렇게 이번에 이런 포맷으로 갔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아웃라인인데, 보시면 이번에는 먼저 장점을 강조해줬어요. 장점을 먼저 쓴 거고, 이번에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에듀케이션은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포맷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좀 더 정갈하게 제가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또 다른 컬리지를 내가 나왔죠. 또 다른 컬리지, 이 컬리지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영어 공부를 했고 어디 학교에서 내가 졸업을 했다, 이렇게 에듀케이션 먼저 보시면 에듀케이션 먼저 나오죠. 학력 나오고 바로 이제 experience 나왔습니다. experience 어디에서 일했는지 이제 달라람에서 일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additional experience가 있죠. 추가적인 거 volunteer로 나눠서 쓴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제가 랭귀지 어카데미에서 그 발론티어 일했던 것과 또 요가 인스트럭터 한국에서 일했던 거, 그 다음에 특별한 스킬이 있는가? 뭐 나는 뭐 영어랑 한국어를 할 줄 알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아 라는 정도. 그 다음 리퍼런스가 가장 중요해요. 이 리퍼런스에서
이제 내가 취업이 되냐 안 되냐가 많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이제 내 레퍼런스, 나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이상한 사람 아니라는 걸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돼요. 잘 보셨죠? 물론 제가 다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쓰는 이력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을 배운 이력서예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 쓰는 사람도 많죠. 당연히 많을 거고 더 자세하게 썼겠지만, 저같이 이제 이민자들, 캐나다에 처음 온 사람들, 캐나다에 와서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이력서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